픽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 오늘도 SK하이닉스는 지금 61만 2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수급 상황을 딱 공방을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SK하이닉스를 팔았지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심지어 이렇게 되게 급락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팔았죠. 그 외국인들이 판 것은 실제로 나스닥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그쵸, 예. 자연스럽게 이제 팔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한 대형 종목이 5%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개인들 놀라가지고 그쵸, 예. 같이 투매가 이제 나오죠. 투매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오히려 그때 이제 분봉 차표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저점을 팔았을 때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개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담기 네. 시작합니다. 밀어 올렸습니다, 예. 개인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한 단가보다 개인들이 매수한 단가가 더 높아요. 한 100원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신이 있으면서 이걸 샀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체 증시 역사를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소외하거나 파는데 개인이 사서 올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기억에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아닌가요? 때보다는 이제 2차 전지 때. 2차 전지. 2차 전지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 그렇게 올라갈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아니야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밀어 올렸죠. 그쵸. 예.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과연 하이닉스가 그때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궁금한 건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네. 또 이제 약간 불안한 게 그럼 결국에 2차 전지 보면 예. 그때 그 이후로 뭐 이런 말 먼저 박살나지 않았냐라는 그렇죠. 예.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박살난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가 2차 전지의 그 본질만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연 기관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쵸. 그 당선 유력시 됐을 때 2차 전지에서 이미 그때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순응하고 스터디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같은 맥락으로 지금 SK하이닉스 비롯한 이제 이 반도체 종목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AI 거품이다. 예.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골드만삭스 CEO가 모건 스탠리에서 이쪽에서 지금 주가가 1년 이내에 20% 떨어질 것 같다. 솔직히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이내에 20% 떨어질 날이 당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예. 근데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떨어뜨리고 싶었다라고 보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계속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올라갔으니까 핑계를 찾은 거죠. 뭔가 예. 불안해서 핑계를 찾고 싶었는데 중요한 인사가 20%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날 떨어져서 우리나라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용감하게 SK하이닉스를 담으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거의 뭐 7% 이상 떨어졌던 거를 그날 이제 약보합 그러니까 0.77% 네, 다 떨어진 올렸어요. 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좀 진전됐다 생각하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이 대형주가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어떤 당선과 같이 대외적인 변수를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 뭐냐면 그분들이 얘기했고 또 일각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저희가 볼 때 월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여기는데 AI 거품이다. 버블인지를 예. 이게 이제 가장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버블인 건지 뭘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버블인지 아닌지. 그렇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도표 하나 가져왔는데 예, 볼까요? 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의 그 혁명이 있던 것과 비슷한 사태가 아니면 2000년에 이제 그 인터넷 혁명이었습니다. 인터넷 혁명의 당시에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가 어디냐면 시스코였는데 시스코의 주가와 그때는 버블이었고 지금은 버블이냐를 가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참조가 되는데 좀 화면에 보이신 대로 네네네.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시스코의 주가네요. 주가고 아래 이제 그 분홍색이 이제 시스코의 이제 어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인데 쭉 보시면은 그 2000년을 기점에서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지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빨간 글씨 표시했지만 this is a bubble. 야 이게 버블이 맞았다. 주가는 높은데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주가만큼 실적이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버블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로 대변된 AI를 보면은 똑같이 엔비디아도 엄청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뭐 다 지나가는 얘기 해봐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샀으면 다들 부자가 됐겠죠. 그쵸. 그러면 그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맞춰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가고 있냐 어닝을 보면은 따라가고 있군요. 예,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게 버블이라 볼 수 있느냐? 2000년대 엄청난 인터넷 혁명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2000년대 인터넷 혁명이 지금 AI 혁명과 비교한다면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와 시장을 바꾸는 차원에서 본다면 더 엄청난 판도를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 지금의 생성의 AI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 오르는 만큼 어닝도 같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1년 영업을 끌어당겼을 때 예상 PER이 30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30배가 무슨 버블이냐. 그냥 통상의 반도체에도 유망한 그쵸, 종목들이 예.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30배가 무슨 버블이냐. 지금 현재 PER은 50배인데
26년도 그 영업이익 끌어오면 30배라는 것입니다. 선행 PER.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건 버블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엔비디아랑 같이 맞물려가는 SK하이닉스 봤을 때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팔 이유가 없는 것이고 걔네들이 담은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지난주 모멘텀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국민연금 비롯한 연극인들이 우리나라 어떤 게 금융투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단일 종목에다가 니네 포트폴리오에 한 단위 종목이 10% 이상 담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네네. 이해는 되죠. 그렇죠. 왜 넣으면은 넘어가지고 해당 종목이 갑자기 꼬꾸라지면 전체 펀드 안정성이 리스크가 떨어지니까. 있으니까. 근데 여길 갖다가 시총의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풀어주자. 그래서 이제 그 10%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월요일 날로 기억나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연금이 SK하이닉스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비록 외국인들을 팔지라도 든든한 외국인 못지않은 큰 손이 이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든든한 어떤 배경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단적으로 그냥 숫자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 선행 PER이 30배 정도밖에 안 네. 돼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선행 PER 따지면 예. 훨씬 더 낮잖아요. SK하이닉스는 선행 PER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행 PER을 가져오면은 4배입니다, 4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뭘로 가질까에 다른데 가장 최신 리포트, 가장 우리가 이게 센세이션al 최신 리포트는 노무라 증권이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99조 원. 그러니까요. 그 앞에 시티그룹이 80조 얘기했을 때도 야 좋긴 한데 엄청나다. 가능한 거야? 그리고 6월 네. 달에는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맥커리가 60조 얘기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는 너무나 저평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